어제와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보고 계시나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다 커버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오늘 좀 달려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살려주는 시장인지 살려는 주는 시장인지 오늘 좀 컬러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동반 상승 후에 지금도 플러스권 잘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3,100선 회복했죠. 그리고 플러스권 잘 지켜내는 속에서 지금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쪽이 있어서 많이 검색하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쟁점 저희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고요.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전이죠. 근데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전력, 조선, 바이오 등등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왜 갈렸을까요? 일단 긍정 의견 또한 중요한 것처럼 오늘 나타나긴 해요. 왜냐면 62,350원. 근데 부정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왜 부정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물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의 흐름은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노이즈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빌 게이츠 방안과 그다음에 SMR 관련된 협력 가능성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4년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4천억이 안 됩니다. 3,9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밸류상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오늘 딱 분위기만 봤을 때는 앞으로 SMR 관련된 수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가격적인 조정도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주들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AI 산업의 발전으로 지금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럼 앞으로 수주가 어떻게 될지 약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오늘 이러한 뭐 약간 기대감 속에서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연속적으로 좀 추가 반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부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다. 네. 그럼 지금 사실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에 있어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자리가 높다 의견이신 거네요. 네, 좀 어쨌든 빠진 부분을 빠르게 회복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밸류가 높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럼 앞으로 높은 밸류를 더 버텨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주기기 관련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조선의 마스가를 뛰어넘는 원전 협력이 될 수도 있다까지 워딩이 나오면서 기대감 증폭이 되고 사실 노이즈를 오늘 좀 해소시키는 구간까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한전기술 그간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최근 라인대를 완전히 위로 올려세웠고 두산에너빌리티 말을 뭐합니까? 급락분을 좀 만회하는 현재 구간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력을 그 기대감에 빗대어서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글쎄요. AI 버블 이야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에너지단까지 같이 휩쓸릴 수는 있는 자리긴 한데 지금은 정상회담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정상회담 구간 혹은 뭐 미국에 와서 지어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러브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점수 줄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부분은 없고요.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IT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증시에 주는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 주 AI 관련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은 사람이 사실 AI 관련한 부정적 이야기는 작년부터 올해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샘 올트먼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 진짜로 이게 버블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높여 잡는다면 샘 올트먼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해지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타이밍적으로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먼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실적 잘 나오나 보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튼 반도체 IT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 원전 쪽에 대한 시각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긍정 의견을 드렸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반기의 모습,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 4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게 지금부터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장 좀 고민했었던 불확실성적인 해소 차원으로서 기존의 가격대까지 회귀는 일단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6만 5천 원대까지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없었던 나라도 아닙니다. 매년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잘 갈 때마다 계속 흙탕물을 튀겼던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고리였어요. 일단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관계, 그리고 여기서 조금 확대 해석들을 하면서 유럽과 일본, 우크라이나, 미국에 우리나라가 영업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독으로 SMR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예. 너무 걱정하지 말라의 이제 긍정이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만약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던 분들도 저는 덜어낸 비중만큼만 다시 이제 담는 것은 괜찮은데 예. 괜찮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 그럼 이제부터 원전이니? 라는 마인드의 이제 투자 방식은 조금 이제 무리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판단 요구하죠. 맞습니다. 사실상 일자의 AI 버블 이야기를 우리가 껴서 워낙 에너지단을 많이 다뤘었던지라 이 얘기가 필수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또 다음 쟁점에서 전달을 드리고 사실 6안착이 중요할 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안착 이상으로 지금 잘 가고 있고 네. 6, 5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는 있겠다. 현재 전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쪽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그 AI 버블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전을 지금 미국이 좀 원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맞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력단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이란 말이죠. 이거 먼저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이종훈 부장님, AI 버블이면 원전, 변압기, 송배전 이거 지금 다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은 이게 왜 원전이랑 지금 전력기기랑 다른 결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지금 전력기기 네.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있다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기기 이러한 변압기들을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그 원전과 관련해서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긍정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원전과는 느낌이 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고속도로라던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AI만 바라보기보다도 이러한 인프라 구축까지도 확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전력기기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관련해서 GNC 에너지 저번에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한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그죠. 관련해서 네. 지금 울산 SK 데이터센터와 수주 계약도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수주 계약하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비상발전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정말 많이 올랐음에도 실적이 괜찮아요. 괜찮고 앞으로 비상발전기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에 필요한 발전기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 점검 한번 해주셨고요. 사실상 지금 여러분 그렇다면 변압기는 어떻게 되는 건데 등등 좀 고민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짧게 코멘트 가능할까요? 변압기 쪽에 있어서는요? 뭐 저는 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만약에 못 나오거나 네. 아니면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기기 쪽 올라왔던 이유도 AI와 연관고리가 있기 예. 때문에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좀 다시 한번 기술주들 상승이 나오면은 이 전력기기 쪽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일단 좀 지켜보시고 신규로 접근하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건 괜찮으나 예.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공통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한국 시간 28일 새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또 전달받을 것인가 보면서 AI 단 그리고 전력기기 단에 있어서의 비중 전략들 잘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그 중심에는 실적 뒷받침 또한 같이 있다라는 점 챙겨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마스가 이야기는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분 모두 긍정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조선주를 오후의 쟁점에서 계속 다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시세를 자랑했었던 쪽인데 오늘 또 나타납니다. 역시 주도 섹터 쉽게 안 뺏겨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쪽은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중심 기대감에 있습니다. 역시나 정상회담 있고 필리 조선소 또 방문하신다라고 하니까 오늘 좀 더 강하고 HD 현대라인까지 또 같이 좋습니다. 자, 본부장님 여전히 긍정이라는 것은 일단 이벤트까지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이상까지 열어놓은 긍정이에요? 그 이상도 열어놔야 되죠. 제가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세 가지 섹터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예. 조선과 원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맞아요.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이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시각의 견해차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우리나라 도크는 지금 무한정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뭐 한 기업당 많아봐야 7개, 8개. 그런데 그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사실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발주를 줘도 당장 우리가 배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앞선 도크에 차 있는 제품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받게 되는 상황을 받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수주를 안 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특히나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저는 신규 수주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이번에 신규 수주 공시는 삼성중공업이 도크를 비워냈다라는 뉴스와 함께 같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조선사들도 마찬가지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자꾸 이제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도크가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3년치, 4년치 일감이 꽉 차 있어서 선사 입장에서 발주를 내기가 부담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걸 막연한 이제 어떤 추측이었었는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드러내줬다라고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조선사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 여기 이제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붙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저는 또 그렇게까지 큰 의미 부여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래도 수주 잔고 금액으로 계속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만큼은 현재 구간에서 괜찮다. 삼성중공업이 좋다.
다른 이 조선은 안 좋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입맛에는 지금 삼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인다고 좀 평가를 해드릴 수는 있었어요. 삼성중공업을 좀 예시를 드리는 거고 네. 삼성중공업이 잘 가면 이제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밸류체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진중공업까지 제가 항상 커플링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여전히 조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기업에 저는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두 종목군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쁘게 바라볼 수 있다 의견.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오히려 좀 더 모멘텀 가중치가 높았었던 종목군과 그리고 그 이후엔 또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같이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윤곽이 나올까요? 저희와 함께 또 조선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들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긍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시죠. 자, 보고 계시다시피 바이오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방안 때문인가로 봐야 할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섞어서 봐야 할지 뭐 둘 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호흡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으로 설계가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긍정 의견 주셨는데 어디에 좀 더 주목하시는 입장이세요? 뭐 역시나 지금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나쁘진 않죠. 근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쪽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시간은 주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크게 하락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저는 CDMO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시작을 했죠. 1112 공장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 쪽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라는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미국령의 생산 기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DMO라던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9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알테오젠의 FDA 관련 게 남아 있으니까 지금 본다고 한다면 사실 바이오시밀러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일반적으로 뭐 단순하게 신약 기대감 있는 기업들보다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오시밀러나 CDMO 쪽 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구성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구는 바이오시밀러. 네. 2구는 플랫폼 쪽. 네. 근데 그 대장 종목군들이 사실 뭐 쌈바든 알테오젠 등 지금 그렇게 추세가 위로 막 솟구쳐 오르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이 천천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전반기만 딱 봤을 때 대형주 장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중소형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먼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만약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네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BL 바이오라던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도 역시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 이전을 했다고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건 당장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CDMO 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이 기업이 돈을 버냐 못 버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신약 하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는 약간 죄송스럽습니다만 HLB 같은 기업은 사실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하나만 딱 보고 가시는 것보다도 돈도 벌 수 있고 기술 이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도 명확해졌죠. 돈 버는 바이오 쪽이 주가도 좋더라. 이 부분 계속 확인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K컬처 두 분의 의견 긍정으로 정리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뭐 캐리온 열풍 끊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김밥, 뭐 농심과 콜라보 이야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엔터 쪽 한알령 이슈 묻어 있고, 그리고 오늘 YG 엔터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신고가 이야기들은 계속 뭐 펼쳐지고 있고, 사실 엔터도 긍정을 저희에게 주셨었고, 네. 그리고 사실상 저희에게 그 웹툰 쪽 콘텐츠 말랑말랑한 쪽도 대장 위주로 압축해서 보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 긍정이시거든요. 일단 저는 8월 달의 지수의 조정은 전체적으로 포트 리밸런싱하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네. 아껴왔었던 현금을 조금 적재적소에 썼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다고 단순히 이제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는 향후의 성장성을 단일 기업이 이제 읽어내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산업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K 콘텐츠 또한 지금 단일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잘 감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증자를 한다거나 그럴 확률이 저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산업들과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결국 본업에서의 현재 이 IP 주인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콘텐츠사들이 지난 2년에서 3년 동안 돈을 못 번 건 넷플릭스의 IP를 다 뺏겼기 때문이기에 웹툰 쪽 같은 경우에는 IP를 가지고 있는 미스터 블루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디즈니하고 이제 협업 소식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움직일 수 있는 무대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전설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종목이 너무 중소형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어떤 성향을 좀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변동성 싫다. 그러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엔터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엔터는 왜 오르느냐면 중국 때문에 오르는가요? 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줬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잠시 거론을 하기는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보여주는 이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 성장폭 이건 YG 엔터테인먼트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엔터사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이기에 저는 엔터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만 이제 본인들이 응원하시는 아이돌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을 저는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아이돌을 제가 이제 선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블랙핑크에 대한 공연 횟수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벌어들이는 그 막대한 그 투자 대비 이제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1순위. 그리고 이제 저연차에 대한 고민도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잠깐 이제 사무실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저연차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엔터사 쪽에서는 실적만 본다면 YG 엔터, 중국을 생각한다면 디어유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목도 종목인데요, 본부장님. 네. 섹터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섹터의 우선순위를 논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포트를 나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여파 때문에 만약 지수가 밀리게 되면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쪽을 이제 저는 따로 나눴는데 거기에 대표로 저는 엔터 쪽과 하나, 웹툰 쪽 하나, 제약바이오 쪽 하나 이렇게 좀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이종호 부장님께도 드릴게요. 네. K컬처가 사실 너무 방대해서요. 이쪽에서 조금 더 이쪽만큼은 내가 꾸준히 체크한다, 주가 체크하고 있다. 이쪽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한알령 해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OTT 사업하고 있는 CJ ENM 있죠. 네. 그리고 케플러가 CJ ENM 사라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CJ ENM이 기존의 드라마 IP라던가 콘텐츠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지금 음반 사업도 일본 쪽이랑 합작법인 서밀해서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CJ ENM이 음반이라던가 이러한 엔터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엔터주 하면은 엔터 4사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또 새로운 기회를
다른 쪽에서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중국이랑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 중국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방영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랑 OTT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티빙과 웨이브 조건부 승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CJ ENM이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CJ ENM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본다. 만약에 엔터주들 너무 많이 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CJ ENM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전에 주셨죠. 네. CJ ENM. 한결같으신 뷰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다시 전고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전히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또 만들어가고 있네요. 어디를 볼까? K컬처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포트상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 정리가 되어 있으시다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 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본 부장님 탑픽부터 듣겠습니다. 오, 네. 한라 IMS. 네, 네. 조선에서 가져와 그러네요. 봤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조방원 중에 조선이 그래도 저는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탄하죠. 있거든요. 예. 지금 아무래도 방산이랑 원전은 조금씩 뭐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이게 친환경 선박과 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 지금 바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선박들이 항해를 하면서 뭐 이 대륙 저 대륙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부 물탱크에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나라 와서 좀 물이 빠지면서 미생물들이 오게 되면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선박 평형수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선박들은 지금 어쨌든 이걸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한라 IMS 같은 기업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쪽이 선박용 탱크 모니터링이랑 이제 그런 관련된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 IMS가 광양에 도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지보수 하면서 이것도 설치하자라는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수익성도 개선될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거래량이 최근에 크게 튀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우상향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IMO 이야기 뉴스가 나올 때 가장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 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흐름 보시죠. 15,000원까지 라인대 잡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의 탑픽 봅니다. K 컨텐츠 얘기할 때, K 컬처 얘기할 때 게임은 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 고민했는데 네. 갑자기 여기서 나오네요. 넷마블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말하려고 게임 얘기 안 했는데 예. 일단 게임은 저는 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정 몇 개 기업만 좀 추려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떤 추세는 넷마블이 가장 이제 유리해 보이는데 저는 펄어비스의 그 붉은 사막은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믿어야 되는지 못 믿어야 되는지 이게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논의로 좀 쳐야 된다라는 추가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넷마블의 가장 큰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 기존작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기존작들이 왜 다른 게임사들은 지금 실적이 늪에서 허덕이는데 넷마블이 잘 나오느냐라고 하면 자체 내부에서 결제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를 누군가에게 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 넷마블 현재 게임 구조의 가장 큰 강점. 그래서 이제 실적이 다른 기업들 대비 더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구조는 이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계속 신작이 나올 때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보다도 더 높은 마진율을 또 남길 수가 있었어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7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도 편안하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000원 라인대 게임스컴 이슈 또한 같이 품고 있는 종목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넷마블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추가적으로 지금 채팅창에 의견이 또 올라와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아까 전에 우리 콘텐츠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콘텐츠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짝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조선
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전도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에 있어서 약간 불쾌감을 표하거나 한알령에 대한 그런 무드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 요렇게가 나중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예. 일단 어차피 답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라면 만약 그런 이슈를 통해서 해당 관련 섹터들과 기업들의 주가에 노이즈가 나온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엔터나 게임이나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담아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불편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그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꺾일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범 부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 본다라고 얘기해 주셨었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논의가 필요할 때 저희가 또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58선 지나가고 있고요. 782선 나타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현재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구간 지나가네요. 오늘 장 후까지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